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송,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송을 되게 오랜만에 하네요. 그죠? 좀 더 자주 해드려야 되는데, 요새는 제가 이렇게, 시장을 잘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별로 특별한 이슈가 없는 데다가, 시장의 유동성이 없어서, 이게 뭐, 할 만한 환경도 안 되고, 계속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장이 이제 빠지면서 시작했잖아요. 어제 미국 장도 오랜만에 좀 빠지면서, 미국 장 요즘 계속 빨갛다가, 이제 침체 우려도 좀 있고 이렇게 조금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 장이 조금 빠지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빠지면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의 흐름 보면은 제 그저께인가 깡토님 그 추세 추종하시는 그 유명한 분 이제 블로그를 보니까 또 그런 글도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장은 통계적으로 볼 때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많고 통계적으로 뭐 우리 장은 예, 시초가가 고가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흐름이. 근데 실제로 경험적으로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예, 시초가 고가. 특히 이제 원래 약세장의 특징이 정강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장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시초에 잠깐 튀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면은 쭉 계속 내려가는 흐름. 지금 약세장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잠깐 요 하루 올랐고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요렇죠. 그 사실 장 흐름이 만약 이렇잖아요. 장 흐름이 이런 때는 있잖아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데이 트레이딩 이런 걸로는 그러니까 이런 약세장에서는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뭘 해도 돈을 못 벌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보세요. 데이 트레이딩 하죠. 그러면 시초가 고가인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맞죠? 그냥 뭘 사든지 이게 뭔가 반등이 있어야지 그 사이에 트레이딩 하면서 기회가 나오는데 변동성 있어 기회가 나오는데 이렇게 쭉 계속 내리기만 하는 흐름에서는 그 뭐 그런 한 번의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이제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샀어요 여기서.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종목이 너무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물타기를 했어요. 근데 내 생각보다 더 빠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와 이건 좀 아닌데 싶어 또 물타기를 해요. 근데 한 번에 반등을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이게 큰 금액이 물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 트레이딩도 안 되죠,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지금 유동성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다는 말은 중소형주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다 이런 중소형주는 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도 손 못 대요. 그러니까 탈출하기 힘들어 나중에 잘못 사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좀 반짝하니까 시초에 반짝하니까 그럼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다음날 시초에 팔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종가 베팅을 하면 결국은 이제 다음날 오르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요새 장이 그렇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상승 종목 300개, 하락 종목 1200개. 그래서 내가 무슨 수로 매일매일 다음날 상승 종목을 찾느냐 이거죠. 맞죠?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는 성공할 수 있어도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내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5분의 1 확률로 예, 상승 종목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장이 계속되면 결국에 이제 그래서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약세장이 이런 흐름이 많잖아요. 그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 있겠죠. 그럼 뭐 어떤 사람이 이겼어요? 그냥 몇 개 종목, 그냥 한두 개 종목에 집중 투자했는데 그 종목이 잘 가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어느 시장에나 있는 거라서. 근데 자기가 돈 벌면 사람들이 또 얘기하기 때문에 어 뭐 아무리 하락 시장이라도 뭐 쇼친 사람도 있고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들 잃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에서는. 어쨌든 이제 좀 사설이 길었는데 어 이게 오히려 이렇게 맞고 시작하는 게 조금 반등의 기미를 보여줘요. 오히려 처음에 시작하는 게.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은 일단 바닥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큰 흐름 볼 때는 이게 이게 지수든 종목이든 주봉으로 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바닥권이긴 해요. 이제 여기 좀 지키려는 그게 있겠죠, 지금.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반 정도 됐으니까 약간 분수령인 타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시장 자체가 뭐 아직까지 뭐 금투세도 그렇고 금투세도 뭐 저는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또 그거를 이제 약간 수정해가지고 시행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사실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그렇거든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코스닥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월봉으로 보면은 주봉으로 볼까요? 특히 이제 코스닥이 좀 이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보면은 하반기에 별로 좋은 적이 없어요. 특히 이제 제일 안 좋았던 달이 요 9, 10월 달 정도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에 별로 맞죠? 이게 미리 빠지거든요. 9, 10월 때 되면 보면은 한 번도 거의 좋은 적 없죠. 이게 요 하반기 시작할 때 맞죠? 그래서 안 좋다가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조금 이제 말아 올리는 느낌? 여기는 좀 안 그랬고 근데 그 대부분 좀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9, 10월쯤에 안 좋았다가 좀 말아 올리고 안 좋았다가 좀 회복하고 이때는 이제 그냥 지속적으로 약세였고요. 네, 90월달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여기 그렇고 여기는 여기도 조금 그런 흐름. 올해도 근데 올해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요 2022년도 안 좋았던 해랑 비슷한 좀 흐름을 그리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가 너무 안 좋은 흐름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약간 바닥을 잡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요 때도 그런 느낌을 볼 수 있겠죠. 요 때도 너무 많이 맞으니까 여기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 여기 더 빠질 구석이 있나? 그렇게 생각해 볼 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를.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좀 그런 느낌이고요. 시장은.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저도 이제 좀 안 서두르는 게 매일매일 이제 글도 안 올리려고 하는 게 뭐 살 게 없어요.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 뭐가 있나요? 이제 최근에 고려아연 근데 고려아연이 너무 올랐었죠. 뭐 이런 거. 지금 뭐 이거는 그냥 지금 어제도 유상증자로 한가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욕 많이 하고 있던데 거의 이제 이거는 그냥 트레이딩의 영역이다가 지금은 뭐 지금 이런 걸 사는 거는 사실 거의 뭐 운도 중요하고요.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리스크가 많죠. 변수가 많죠. 이제 선수들은 이런 데 가서 놀겠지만 어쨌든 이제 다 데이 트레이딩으로 돈 벌려면 이런 거 사야 되긴 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게 등한율 순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보세요. 어제도 비슷한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방송을 했는데 그걸 못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서 의미가 없고 그래서 보면 이거 다 테마주잖아요. 예림당 뭐 대형건설 뭐 다 테마주잖아요. 뭐 우선주. 그러니까 지금 이 보면은 오늘도 장이 안 좋았죠. 어제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종목이 코스닥 코스피를 합쳐서 2천 몇백 개 되잖아요. 2천 몇백 개 되는데 이 위에 상위 여기를 제외하고는 보세요. 한 50위권만 내려도 아니 그 2,000개, 2천 몇백, 500개 종목 중에 4% 오르는 게 지금 50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지금 무슨 돈을 버냐고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한 100위권만 내려와도 2%? 그 나머지 종목은 지금 다 이제 뭐 보합이나 하락권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개 중에서 2,000 몇백 개 중에서 100개를 고를 그 순위를 조합을 하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낮잖아요. 이게 지금 돈 벌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이거 먹은 지금 의미가 없는 시장이라서 제가 이제 성장주 포트폴리오 할 때도 최대한 이제 좀 보수적으로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를 한번 볼까요?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역시나 고려아연은 지금 오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여기 원전주, 예, 그다음에 단석이는 제가 오늘 좀 단타를 치고 있고요. 예, 어, 그래서 요 정도 느낌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장이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금투세 이슈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선이 끝나고 요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흐름을 좀 기다리고 유동성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린 다음에 뭐 중소형주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게 거래량 들어오는 거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마저도 스크리닝을 되게 엄격하게 해야 된다. 모든 조건을 다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원래 좋아하는 매매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추세 매매 할때 좀 돌파하는 형식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좀 괜찮았던 게 요렇게 돌파할 때 요런 흐름을 가지고 이제 중소형주에서도 이런 돌파한 흐름을 가진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돌파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려보자면은
뭐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이런 돌파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하락 추세를 벗어난 이런 돌파형이 있고요. 이 힘이 좀 덜 약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찐바닥을 잡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풀백을 눌림목을 거쳐갖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요 바로 가려면 재료가 좀 강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태 중에 하나인 예, 박스권을 돌파한 거래량 실리면서 이런 흐름을 좀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잘 봐야 되는 주상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이런 흐름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근데 이거는 좀 피크의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거는 어쨌든 이런 느낌인데 이런 돌파 느낌인데 근데 이것도 장이 좋을 때는 이런 게 엄청 잘 먹혀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받침이 될 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에서 이런 거 꿈틀꿈틀 막 할 때 여기 거래량 좀 아침에 들어오면서 사면은 이게 팍 튀는 경우가 훨씬 많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시장 유동성이 안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팍 튈 때 잘못 사면은 한 번에 쭉 이렇게 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 같은 시장에는 이게 윗꼬리가 엄청 많이 달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안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한 번 잘못 사면은, 그러니까 잘 해도 한 번 잘못 사면 이게 날아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방산 쪽이 좀 좋아서, 잘 가고 있네. 그래서 제가 아쉬워요. 어제 방송했을 때 뭐 지금 뭐 올려드려도 의미가 없지. 이게 방산 쪽에 i3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딱 제가 좋아하는 차트 형태를 딱 그리고 있어요. 왜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방산이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예, 앞으로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우선 가운데서 방산이 좀 랠리를 펼쳐왔고 트럼프가 일단 당선 확률이 높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가정하에 어쨌든 이제 그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방산이 앞으로 잘 나갈 건 뻔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의 문제잖아요. 근데 가격의 문제인데 이미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반영되면서 좀 최근에 많이 오른 것도 있죠. 그건 사실인데 그럼 좀 이제 특히 이제 뭐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현대호텔, 하나인더스트리 이런 위주로 많이 올랐잖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요뭐 3대장이라 보면 될까요? 대형주 중에 그다음 넥스원 정도까지. 그런데 많이 올라서 여기는 약간 가격의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왜냐면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트럼프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5년 동안 이게 지금 시세가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게 죽어서 이제 우리나라 일반 테마주처럼 이렇게 확 꺾이는 느낌은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이제 약간 이제 추세 타면서 가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모두 안심할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싸게 사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로템은 담아가지고 반팔하고 반막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그 심플하게 이럴 때는 오히려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초록색 선 61선 타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더 단기로 보면은 약간 여기 파란색 선 21선 타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1선에 붙어서 다시 좀 반등하려는 그림을 어, 그려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주봉으로 보세요. 이런 거는 길게 보는 거는 주봉으로 보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판 것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봉 상단에 닿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면 조금 비교 좀 하죠. 이렇게 하단에 붙으면 사고 상단에 붙으면은 좀 여기 오버하면은 좀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길게 끌고 갈 생각으로 이제 조금 팔았는데 다시 좀 채울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요그 현대로 이게 넥슨이 그렇고 현대로템도 볼까요? 현대로템도 비슷할 거예요. 현대로템 제가 팔았는데 지금 다들 그런 흐름을 그리고 있죠. 추세 자체는 지금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을 했을 때 말씀드리려고 한 게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이제 어쨌든 대형사가 여기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넥스원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시세를 좀 냈어요. 뭐좀 추세가 견조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국내 섹터 중에 유일하게 안 꼬라박고 이 장세를 이겨낸 섹터가 지금 방산, 조선 이 정도 딱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둘 개 섹터 견조한데 근데 이제 중소형주 유동성이 안 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밑에 거는 못 따라갔어요. 이제 갭이 너무 벌어지면은 조금 그 갭 차이를 노리는 투자가 가능한 거죠. 어차피 왜냐면 저기들 다 납품하니까 현대로템이 이렇게 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좀 따라가는 그 납품하는 업체들이 어 뭐 여기 위치에 가 있는데 여기 있으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여기 있으면 시작을 안 했다면은
요거는 이제 투자할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시세 차익을 노려볼 만한 기회가.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뭐가 반응했냐면 코스 테크놀로지가 먼저 튀었어요. 보면 코스 테크놀로지가 예 여기서 계속 반응을 못하고 있다가 며칠 전부터 좀 튀었거든요. 현대로템 이런 건 미리 그 전부터 쭉 꾸준히 올랐고요. 코스 테크놀로지가 소형주는 오르는 게 또 한 번이니까 이렇게 계속 여기까지 보면 재미없거든요. 보시면은 보이죠? 그러니까 최근 오른 게 얼마 안 됐어요. 현대로템은 그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올랐었고 얘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어 먼저 튀어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현대로 여기 저기 코치 테크놀로지가 가장 먼저 반응했고 그 뒤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딱 요 정도거든요. i3 시스템 정도. 그래서 이게 차트가 좀 괜찮았어요. 유동 거래량은 쭉 없어요. 근데 제 조금 들어왔죠. 여기 좀 돌파할 때. 그래서 제가 차트상으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일단 횡보를 오래 하면 좀 좋다. 그리고 이제 좀 횡보 오래 하면서 역삼각 삼각형 패턴 만들면서 조금 이제 저점을 지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 이평선 돌파.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3, 4번 터치. 한 번, 여기 있는 터치는 안 했고요. 여기 두 번, 세 번째 딱 뚫잖아요. 뚫잖아요. 지금 뚫고 난 다음에도 딱 저형적인 그런 차트 상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올렸죠? 근데 이제 유동성이 안 받쳐주니까 이게 좀 흔들리기 쉽거든요. 만약 여기 세력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털어준 거죠. 이렇게. 털어줬는데 좀 말아 올리고 다음날 바로 올려버리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적인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사라고 하면 또 애매해 사실 좀. 근데 어쨌든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진 차트고요. 그래서 이제 i3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좀 스몰캡 중에 진짜 안 간 게 기산텔레콤 이제 여기도 현대로템에 납품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드론 테마 아껴가지고 여기서 드론 테마 아껴가지고 또 한번 시세가 좀 테마주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구석이 조금 있어요. 근데 여기도 너무 빠지면은 한번 예 이렇게 근데 이거는 윗골이 닿는 거는 이제 팩트일 것 같고 그런 거 이제 소액으로 한번 예, 묻어두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 단세가 방산이라 상관없는데 여기 1조 계약을 맺으면서 그 외국사랑 이제 눌림목 했다가 다시 올린 전형적인 패턴이라서 어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조금 실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종가가 어떻게 될지 또 조금 눌리는 느낌인데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고요. 그래서 방산 쪽이 좋긴 한데 그 이제 대형사를 살려면은 지금 21선을 조금 터치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큰 틀에서 지금 빠질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더 빠지 21선을 여기 21선이 지키면서 가면 좋겠지만 지금 어쨌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 번 파동을 거쳐 올랐기 때문에 여기 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 지켜보고 네 사시는 게 좋겠다. 편한 가격 때 사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주봉 기준으로 예,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 게 선택을 굳이 안 하면 되는 건데 저 중간 정도까지 내려와야지 좀 사볼 만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른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하나 인더스트리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은 뭐 딱히 뭐 사는 구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나머지도 조금 지금은 추세 이탈할 가능성이 좀 조금 있어서 단기 추세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제 장기 추세는 견조하죠. 근데 단기 추세로 조금 이제 지금은 내려가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풍산을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전고점 뚫느냐 못 뚫느냐 싸움인데 전고점을 예, 뚫으려면은 두 가지가 다 동반돼야 될 거예요. 방산 쪽 전체가 다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구리값도 지속적 반등해야 되고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좀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섹터는 이런 느낌이고 다시 이제 코스닥은 결국 보니까 뭐야 여기 예, 어디가 오르지? 좀 오르고 있네. 아닌데 지금 어쨌든 여기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오늘 전체적 업종별로 보면은 전력기기는 뭐 좋긴 할 건데 지금 뭐 여기 또 오르면 또 금방 오른 섹터니까 네, 반도체 무슨 일이죠?
반도체 무슨 일이죠? 아까 아침에 안 이랬는데, 아, 반도체가 반등하는구나. 음, 음. 이게 제가 유진테크를 담았잖아요. 드디어 그 가격을 넘어섰다. 이러면 좀, 지금 더 담을 요인이 좀 생기는데, 예. 제가 그 구자값으로 이제 성장주 포트를 50 담았거든요. 일단 지금 가격은 넘어섰고, 예, 제가 이제 여기는 빠져도 안전마진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이제는 제가 구자값을 50을 채웠기 때문에 좀 더 채워야 되거든요, 사실. 사실, 어, 빠진다고, 빠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오르는 게 오히려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필요한 건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조금 약하네요.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이 보면은, 추세적으로 오를 때는 이렇게 거래량들이 좀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찐 반등일 때는 말이죠. 예, 보이죠? 예, 어디든 예, 거래량이 이렇게 좀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오를 때는 거래량이 티가 나야 됩니다. 그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길게 놓고 보니까 추세적 상승할 때는 이 주봉 보면 예, 좀 거래량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확 실리는 구간은 아니라서 삼성이 다시 6만 원 회복을 해가고 있네요. 어쨌든 삼성 형님이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람을 그냥 지금 차라리 그래 약간 오늘은 기준 말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뭐냐면 제가 원래는 이제 이런 차트를 좋아해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원래는 원래는 제가 이런 차트 가장 좋아하는 차트거든요. 예. 여기는 잃어도 그렇게까지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오늘은 5% 올랐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갑자기 이제 막 밀린다고 해도 이게 이제 장기 평선 기준 삼으면은 막 10% 20%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장 좋아하는데 근데 문제는 요새 시장 유동성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이게 확률상 높은 확률로 다시 좀 오르면 맞아요. 그런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중소형주 돌파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딱 요새는 이제 이렇게 하면 딱 죽기 좋아서 시장이 그래서 요새는 제가 안 하는 매매이 좀 빠지는 걸 위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유진테크도 담았던 거고 그러니까 빠지는 거 위주로. 그러니까 좋은 섹터 중에서 미래가 어쨌든 반도체가 완전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망한 섹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 중에서 조선도 당연히 좋고,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거. 조선도 보면은 제가 사고 싶은 쪽이 어느 쪽이냐면 엔진 쪽이거든요. 엔진 쪽. 엔진 쪽이 근데 조금 가격이 지금까지 너무 올라 있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좀 빠지고 있거든요. 여기도 약간 주봉 느낌으로 좀 거의 하단에 지금 다 와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밀리면은 이 정도 오면은 엔진 쪽 사고 싶다. 엔진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빠졌어요. 기자재사들도 보면은 지금 예, 완전히 지금 추세 이탈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분할로 사 모으는 게 지금은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길게 보고 이제 이건 길게 보는 거죠. 더 빠지는 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자주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 이런 것도 빠질 때 그냥 사 모으는 거. 조선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거 이제 좀 사 모아보고 그 다음에는 화장품은 좀 우려가 있어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선진뷰티 같은 차트도 좀 좋아 보이네요. 예. 그래서 i3 이게 거래량 들어오면 지금 바로 가는 차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데 지금 요렇게 상승을 한다? 이제 요거는 지금 파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매도 물량이 좀 쌓이면은 이 세력들이 막 금방 올릴 수 있는 그런 차트예요. 거래량만 들어오면. 지금 일단은 오늘 10시 기준이니까 거래량이 막 나쁘진 않아요 지금. 예. 근데 조금 더 들어와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여기는 더 들어오면 촥 튄다 지금. 근데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가 전제돼야 되는데 일단 좀 방산 쪽이 좋으면은 좋겠죠. 근데 오늘 좀 그게 방산 쪽 세터 힘이 좀 약해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뭐 소식 있나? 갑자기 뭔가 확 튀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추세적 반등이라 보기보다는 이제 바닥 잡기를 시도하는 쪽에서 반등이라 보여지고요.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게 DKND 잘 가네. DKND 옛날에 놓친 게 너무 아쉬워. 이게 옛날부터 관심 가지고 많이 지켜보는 기업인데 와 날라가 버리네. 이제는 예 잡을 수 없는. 그 제가 여기서도
이제 여기 뭐 자사주 계획 발표하고 엄청 튀었다가 조금 더 기다렸거든요. 조금만 더 빠지면 사지. 근데 그 빠지지 않고 여기 가버렸어요. 이제는 잡을 수 없는 영역으로. TKND도 이제 이런 소형주의 매력이 튈 때 이렇게 많이 튀면은 단기간 큰 수익률 누릴 수 있으니까 좋은데 카페 집산 계속 꼬라박고 있고요. APR은 오늘 약세를 못 면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를 보면은 보자, 업종 지수를 보면 결론적으로 오늘도 오른 쪽이 없네. 별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사실 무슨 돈을 벌겠어요, 여러분.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파랑파랑이 한데, 맞죠? 돈 벌기 힘든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종목을 얘기는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엄청 주의하셔서 투자하셔야 된다. 제가 클리어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직 지금 이제 받아잡기를 조금 시도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도 분할로 사면 괜찮지 않을까? 예. 클리어라는 회사가 가진 장기 평선. 여기를 깨려면은 펀더멘털적 이슈가 좀 깨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진 않거든요, 클리어가. 예. 그래서 클리어도 좀 모으기 괜찮은 자리처럼 보이고요. 다음에 어제 플루언스 에너지가 반등을 했는데 선 시스템도 매동이 막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무조건 하단 쪽에 있을 때 사야 된다. 예, 지금은 한번 이렇게 시세를 갔다가 되돌렸고 다시 이렇게 하단 쪽에 있긴 해요.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좀 오늘 좀 여러 회사들이 반등을 하고 있나? 일단 오늘은 반도체 쪽이 강하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 거래량이 실려야 돼.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부족하니까 이게 못 받쳐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또 매물 부담도 좀 있을 수 있고, 뭔가 저런 때는 강력한 이제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촌 그 좀 먹고 나왔었는데, 교촌은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었는데 저 좀 팔고 나왔어요. 이게 사실 더 갈 수 있는 모멘텀 좀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좀 내려와 주면 다시 담아볼 건데, 왜냐면 이게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오를 때 팔았어요, 그냥. 근데 여기는 변연속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제 와이프가 변연속 간편이라 가지고 다음 그 변연속의 모델은 종근당이거든요. 근데 교촌치킨은 이제 어쨌든 단일 그 치킨 하나기 때문에 모델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종근당은 워낙 사이즈 크잖아요. 여기서 건강식품 팔아봤자 얼마나 그 매출이 늘어나겠으니까 전체 차파이가 너무 크니까 종근당은 많이 빠진 매력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변석이 할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참고 마시고. 그래서 방산 쪽에 다시 좀 빠지네, 디스탄서. 전반적으로 이제 장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를 살만한 환경이 못 된다. 이게 가도 이게 오후 되면 또 밀려버리니까 뭐를 이렇게 어 사고 팔기 하기 쉽지 않고, 사람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고려인 같은 거밖에. 나머지는 이제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없으니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장은 그냥 밖에 놀러 다니시고 커피나 드시고 이제 운동하시고 그런 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좀 멀리 하거든요. 이게 뉴스 같은 경우를.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저도 이런 거 리서치 페이를 보고 해야지만 이게 사실 이제 매일 보다 보면 딱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쇼킹하거나 서프라이즈 할 만한 그런 리포트가 없으면은 이게 지금 요즘에는 이게 그런 좀 멀리하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 자체가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모아가는 것 말고는 딱히 이제 트레이딩으로 수익 내면 환경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많이 빠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뭐 조선, 오늘은 반도체는 아니고요. 예. 조선 같은 경우 이런 거 좀 많이 빠지는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오히려 그 노려보셔라. 그게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